안녕하세요. 범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 마이너스를 찍었다가 2월, 3월, 4월, 5월 들어면서 부쩍 올라갔고 6월 이거 지금 진행형이니까 아마 5월도 거의 기록 경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 6월 19일 기록인데 4조에 가까워. 그러니까 5월은 4조 9천억. 이렇게 지금 시중에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가계대출이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자 서울 집값이 불장이라는 워딩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이 집값 지표도 연속적 20주 상승세를 찍고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자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훈훈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본시장 살아나고 자산시장 살아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 가서는 부채로 이루어진 가치체계라면 이거 다 거품이잖아. 일단 B2,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바람이 지난해 여름처럼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19일 기준 752조 749원 9원이 아니다. 752조 749억 원 거의 숫자가 비슷비슷합니다. 752조 704 하여간 참 우리나라는 주담대 민족이다. 말갈기 휘날리면서 그냥 거침없이 내달리는 이 대출 횡보 결국에 가서는 지금 부동산 집값을 자극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달 말보다 3조 9천억 정도 불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7월 1일부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이 되면 이런 움직임 글쎄요 조금씩 좀 주춤할 가능성도 높고요. 신용대출도 덩달아 뛰고 있다. 왜냐? 자산시장에 부동산 유입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대출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보이면서 자본시장도 코스피 3000 찍었잖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신용대출 잔액이 104조 4027억 원. 19일 동안 19일 한 달도 아니야. 1조가 늘었네. 1조 882억 원. 이미 5월 한 달간 증가액 8214억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수요도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새 정부 들어서 코스피는 상법 개정안 등 증시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지난 20일 3천선 뚫었지 않습니까? 이게 4천선 갈 수 있다, 5천선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금 유입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신용대출 잔액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게 B2 자체가 어찌 보면 건전한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외 변수가 커져요.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한국 수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약화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B2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중동 리스크 때문에 하루 만에 3000P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자본시장이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갈등 양상이 언제 봉합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악화일로 상태를 가고 있잖아. 오늘 새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는 이란 의회의 결정도 나왔고 이게 실행될지 안 될지의 그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자본시장의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 고스란히 지금 코스피가 이걸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빚을 통해서 때려박는 이건 건전한 의미에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투심이 결국은 투기판으로 바뀔 수 있는 또 이 양면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가서 무리하게 되면 허리 부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20일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천 고지를 넘어서면서 자본시장이 확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더욱더 이 B2를 이 드라이브 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행보로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업 전선은 이상 기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의 대표적인 국대 반도체 기업들 아닙니까? 근데 중국 공장, 현지 생산 라인 공정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에서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 만약에 미국 장비를 쓰게 되면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한 어떤 이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품의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국 제품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중요한 공정 이 가운데 투입돼야 될 이 장비가 들어가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장 빵빵하게 짓고 또 뭐 직원들 많으면 뭐합니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데. 굉장히 어떤 악재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마이너스 2% 이상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이 장비 반입 제한을 통보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공정 라인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시안과 충칭과 수저우와 우시와 다렌에서 낸드, 패키징, 디램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생산품이 국내 어떤 기술력에 근거한 장비를 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하죠. 뭐 대부분 미국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지금 찍어내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촉각을 딱 곤두세우고 메인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 와중에 한국이 만들어내는 반도체 부품에서 결국 미국 장비 쓰지 마라, 이런 어떤 단호한 결정까지 실제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미국산 장비 공급 중단돼버리고요,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 당연히 차질 빚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엄청나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상수지는 뭐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대로 역대 최고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 전선에 엄청난 지금 타격이 찾아오게 된다면 이 경상수지 흑자 부분도 굉장히 좀 빗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죠. 해외 주식 투자, 그러니까 대미 주식시장,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S&P 500을 통해서 88% 정도 증가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금 거뒀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이 스탠스가 좀 모호해져 버리면 이마저도 자본시장의 어떤 이 위축되는 분위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중국 적자는 전년 대비 뭐 좀 줄어서 역대 2위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튼 이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제수지, 경상수지 부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흑자 규모가 미국 대미 수출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이 증가폭을 보였다라는 얘기. 결국에 가서 관세 정책과 환율과 결국 이렇게 대중 수출에 대한 어떤 이 브레이크가 딱 걸리게 되면 이 부분도 자본시장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쪼그라들 가능성도 높아요. 중국은 중국 자체의 어떤 내수 침체와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역시 경상수지 확대 쪽이 아닌 적자 쪽으로 우리나라가 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딱 도표를 보더라도 미국이 뭐 절대적으로 높죠. 근데 이런 이 경상수지 흑자의 의존도, 미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이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대변수, 그리고 지금 반도체 수출의 빨간 길과 계속해서 흐르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빨간불 비상등이 뭐 반짝반짝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뭐 수출 전선에 굉장한 어떤 타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어차피 지금 뭐 자체적으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어떤 위안화를 때려붓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고, 중국 경제가 또 어느 정도 좀 딛고 일어서야지 한국도 뭔가 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데, 중국도 지금 대미 수출 관계도 지금 굉장한 불안정성 속에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작년 미국의 견조한 소비,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 투자 등등으로 경상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미 투자 확대로 배당 이자 수입 때문에 경상수지가 자본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분기점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서울 집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뛸 수 없는 널뛰기 자체가 이 널이 부러졌어. 그래서 더 이상 스프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점프를 못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불장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한 입이 두 입 되고 두 입이 세 입 된다고 입 터지겠다, 입 터지겠어. 불장 자체가 그냥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증시가 뭐 널뛰기를 하면서 다시 영끌이 지금 움직이는
가계대출이 이달 6조 이상 지금 늘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확산 조짐이 한계가 있는 건 서울은 불장인데 지방은 얼음장이야. 근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불장이었죠. 서울도 불장이었고 수도권도 불장이었고 지방도 불장이었어. 근데 올해 2025년은 완전히 명암이 딱 갈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런 확산 양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다. 양극화는 뭐 갈수록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고, 서울이 20주 연속 오르는 동안 지방은 55주 연속 하락 기록을 찍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어찌 보면 불장의 이 집값 추세는 단기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그리고 신기루 같은 어떤 심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기대 심리가 반영된 호가 상승세가 많이 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잘 지켜보셔야 되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가 집 사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확실한 기회는 물어라. 결국 공격적 스탠스를 가지고 초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확보됐을 때는 뚫고 들어가야죠. 그때도 뭐 입을 애 벌리고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관망세가 좀 다이나믹해야 된다. 좀 유연성이 있게 탄력성 있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번에 동탄에서 롯데캐슬, 동탄 롯데캐슬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탄 롯데캐슬하고 굉장히 가까워. 이웃하는 단지야. 동탄 C14블럭이 분양에 들어갑니다. 여기 사전 청약을 미리 했어. 근데 이번에 본 청약에 들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신 모두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동탄 2지구 14블럭 지하 3층 지상 46층 어마무시하게 높죠. 50층 가까이 되는 주상복합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총 610세대입니다.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형으로 나와서 6년 임대 딱 살아보고 이후에 내가 마음에 들면 킵하고 아니면 스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청약이 90세대 이상 분양을 하게 되는데 610세대 중에 본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1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가까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평형별 타입은 52제곱에서 84제곱. 제일 선호도가 크지. 84제곱은 조금 분양가가 높고 52제곱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래서 롯데캐슬과 이웃하는 GTX-A를 물고 있는 아마 동탄에서는 마지막 분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분양 일정은 다음 달 중순, 초순 중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2024년 12월에 뉴홈 사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왜냐? GTX-A 이 역세권이 엎어지면 코 나올 때 있거든. 그리고 가격은 뭐 52제곱 같은 경우는 뭐 5억대였으니까. 옆에 지금 뭐 자이언트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동탄 롯데캐슬 20평대가 뭐 16억, 17억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뭐 매물이 그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일반 분양 물량을 보시면 90세대로 본청약이 나오게 되는데 52제곱이 훨씬 많다는데 확실한 어떤 이점이 있다. 84제곱은 17세대.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이 나오지 싶어. 왜냐하면 더 좋은 데 당첨됐거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분양가가 52제곱이 6억 2천입니다. 그리고 84제곱이 9억 9천. 그러니까 입지가 입지다 보니까 사전 청약으로 나왔어도 이렇게 가격대가 좀 세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 롯데캐슬하고 가깝고 GTX-A와 딱 붙어있는 역세권 그런 단지인데 6억대면 뭐 지금 주변에 올라가는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굉장히 그래도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임대기간 6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 전환을 해. 그러니까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료 내가 물면서 보증금 물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초기에 진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막대한 어떤 5억이나 9억을 동원할 이유가 없어. 1, 2억 정도 되는 보증금 물고 한 달에 한 4, 50만 원 임대료 주면서 6년 살 수 있다니까. 살다가 주변 시세나 아니면 주변 인프라 시설 딱 분위기 살피고 난 후에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를 보시면 52제곱은 보증금 1억 3천에 임대료 50만 원. 그리고 84제곱은 보증금 2억에 임대료 90만 원 정도 되네요. 임대료가 굉장히 좀 비싸네. 84제곱은. 그죠? 52제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 스탠스를 잘 해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내가 초기 비용은 확실하게 줄이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동탄 C14블록 딱 보시면 뭐 동탄역 롯데캐슬하고 뭐 이웃한 그런 어떤 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무서를 딱 끼고 있는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뭐 거의 공공분양에서는 동탄 쪽에서 제일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런 데는. 파주운전 같은 경우야 뭐 GTX-A하고 붙어있으면 뭐해. 거기 다 사업이 취소가 돼버렸는데 당첨됐다고 좋아했던 사람들 그냥 실망했어요. 다 사업 자체가 줄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취소될 일이 전혀 없죠. 그죠? GTX-A 가깝고 여기 놓치면 안 된다니. 사람들 잘 몰라 여기. 그죠? 근데 좀 뭐 본청약 한다고 그러면 좀 알려지겠지. 근데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모르다가 또 덤비는 거하고 또 틀리니까. 일단 동탄역 롯데캐슬 27B형이 12억 6천 매물인데 보통 한 13억, 14억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 분양가가 한 6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도 있고요. 상당히 좋은 기회라 볼 수가 있습니다. 7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일단 교통평일성, GTX-A 접근성이 서울까지 20분밖에 안 걸려. 그리고 저렴한 가격,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근데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왜? 임대료 6년 살 수 있기 때문에. 6년 임대 선택, 6년 임대 후에 내가 여기 분양 받을 건지 말을 건지 결정할 수 있다. 뭐 인프라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예상 분양가 뭐 임대 조건 등등 뭐 나와 있는데 52제곱이 5억대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 84제곱이 8억 7천으로 나올 가능성. 뭐 추정 분양가니까 이게 분양가가 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6억대로 말하는 데도 있고 뭐 9억대로 말하는 데도 있는데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뭐 껍데기 굉장히 좋고요. 뭐 동탄 롯데캐슬 삐까 번쩍하는 그런 어떤 모습하고 주상복합 형태의 공공분양인데도 뭐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컨디션이 좋은 그런 입지 가지고 있습니다. 52제곱 같은 경우는 침실 2개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 20평대인데 드레스룸 있고 또 뭐 거실 이렇게 위치 좀 평이한 평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거의 끝판왕이니까 일단은 당첨되면 뭐 거의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죠. 84제곱 역시도 뭐 침실 3개, 알파룸까지 있네요. 여기는 84치고는 좀 꽤 넓게 파우더룸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내실 있는 평면을 가지고 있네요.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 이 추첨제 20%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통장에 어떤 파워가 없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일단 공공분양이니까. 그러니까 동탄 C14블록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 아니야. 그만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서의 어떤 혜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동탄 C14블록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대출 그리고 어마무시한 고점의 분양가 또 구축 불장이다 라는 어떤 이 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치 개념을 좀 우회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청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7월달 좀 잘 주시하시고 여기는 꼭 놓치지 마시라. 꼭 지원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빰빰한 북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